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선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멍하고 아무리 자도 개운하지 않은 날, 눈은 떴는데 정신은 흐릿하고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듯한 느낌. 해야 할 일을 떠올려도 흐릿하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날,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부쩍 떨어졌어요. 정신이 자꾸 산만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예전엔 멀쩡했는데 요즘은 멍한 게 많아요. 대부분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뇌도 습관을 타고 뇌도 자극을 받아야 깨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멈춰 있듯 우리의 뇌도 매일 아침 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뇌를 깨우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릴 요일별 뇌 건강 루틴은 아침에 단 5분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동작만 매일 반복하지 않고 요일마다 다른 자극을 주어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루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켜보세요. 첫 번째는 월요일 눈 자극 루틴입니다.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빛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보면 우리 뇌는 낮이 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뇌 속의 생체 시계가 다시 맞춰지고 활력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햇빛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무르면 멜라토닌이 계속 분비되어 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햇빛을 자주 보는 분들은 우울감이 적고 수면의 질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인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자꾸 헷갈리고 집중이 잘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이분께 드린 첫 번째 조언은 햇빛 보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1분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눈 위에 살짝 얹어 휴식하는 방법도 함께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뵌 김 어르신의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이상하게 눈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이처럼 단순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눈은 시각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 뇌 전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신경은 뇌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눈을 자극하면 뇌도 함께 자극받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엽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돌려주세요. 햇빛이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약 1분간 눈을 감은 채 빛을 느껴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손을 눈 위에 가볍게 얹고 30초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 동작은 눈 주위 혈류를 개선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하 방향,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각 방향마다 5회씩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 주위 근육이 풀리고 시야가 또렷해집니다. 눈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 여러 부위가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뇌 전체를 깨우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3일만 반복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일주일만 실천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변화도 느껴지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준비물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5분이면 됩니다. 뇌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의 빛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눈을 깨우는 하루로 시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화요일 루틴, 혀를 자극해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루틴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함께 실천해 주세요. 아침마다 뇌를 자극하는 요일별 루틴 두 번째 날입니다. 월요일에는 눈을 자극해 뇌를 깨우는 방법을 실천하셨을 겁니다. 오늘 화요일에는 여러분이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부위, 바로 혀를 통해 뇌를 자극하는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혀는 단순히 음식의 맛을 느끼는 기관이 아닙니다. 혀는 놀랍게도 뇌신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뇌의 앞쪽 부위와 관련이 깊습니다. 전두엽은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움직이면 단순한 입 운동이 아니라 뇌 전체에 자극이 전달되어 인지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이 원리는 이미 다양한 연구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전두엽 기능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혀 운동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69세 박정숙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최근 들어 말이 자주 막히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려 해도 중간에 멈추게 되고 단어 하나가 입에서 맴돌다 사라진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말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발음도 흐릿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보니 평소에 씹는 동작이나 말하기 연습을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루틴이 바로 혀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이 루틴은 아침마다 단 5분, 혀만 움직이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을 다문 상태에서 혀를 입안에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를 돌립니다. 이 동작은 입안의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면서 혀뿌리에서 뇌까지 연결된 신경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을 다문 채 혀로 볼 안쪽을 눌러줍니다. 왼쪽 볼을 10초간, 오른쪽 볼도 10초간 혀로 밀어보세요. 이 동작은 구강 내 근육을 강화하고 침샘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입을 살짝 벌리고 혀를 밖으로 길게 내밀었다가 천천히 다시 넣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면 혀의 근육 전체가 골고루 활성화됩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을 모두 더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뇌의 전두엽 자극뿐 아니라 침 분비도 활발해져 구강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박 여사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루틴을 매일 실천하신 지 2주 후 박 여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금방 익숙해졌고 말할 때 훨씬 또렷해졌어요. 입이 덜 마르고 말할 때 막히는 느낌도 많이 줄었어요. 특히 박 여사님은 말을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혀 자극 루틴은 단순한 구강 운동이 아닙니다. 혀에는 수천 개의 감각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뇌는 빠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또한 침샘이 자극되어 침이 많이 나오면
입속 세균이 줄어들고 충치나 구강건조증도 예방됩니다. 70대 이상의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특히 구강 건강 관리가 중요합니다. 입속이 마르면 말도 불편하고 음식 맛도 줄어들며 나아가 전신 면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혀 자극 루틴은 바로 그런 문제까지 함께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하루 5분 혀만 움직여도 뇌가 깨어나고 말하기 능력, 기억력, 침 분비까지 좋아진다는 점.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도구나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 뜨고 앉아서 바로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입 안에서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혀가 피곤하다 느껴질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꾸준하게 매일 반복해 주세요. 특히 말을 더듬거나 단어가 막히거나 구강이 자주 마르는 증상을 가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뇌의 기능은 점점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 자극 루틴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내일 아침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혀를 통해 뇌를 깨우는 날입니다. 다음은 수요일 루틴, 귀를 자극하여 평형 감각과 뇌신경을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루틴도 꼭 함께 따라해 주세요. 요일별 뇌 건강 루틴 중 세 번째 날, 수요일 루틴인 귀 자극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귀는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귀 안에는 전정기관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기관은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평형을 조절합니다. 즉, 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넘어지기 쉬우며 방향 감각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많은 분들이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는 뇌신경과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신경, 전정신경 등 뇌와 연결된 여러 신경이 귀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귀를 자극하면 뇌신경이 함께 자극됩니다. 간단한 귀 마사지만으로도 두통이 완화되고 어지럼증과 무기력감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6세 남궁재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 어르신은 몇 달 전부터 자주 어지럼증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계단을 오를 때 몸이 휘청하고 중심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크셨고 외출도 꺼리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분께 권해드린 방법이 바로 귀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귀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루틴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남궁 어르신은 표정이 밝아진 채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지럽지 않아요. 몸의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귀 자극은 뇌 전체를 깨우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수요일 귀 자극 루틴의 실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양 손가락 끝을 이용해 귀 전체를 감쌉니다. 손끝으로 귓바퀴를 따라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이 동작을 30초간 반복하면 귀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귓불을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다시 위쪽으로도 천천히 당겨 주세요. 이 동작을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귓불 자극은 귀 혈류를 개선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의 가장자리, 즉 귓바퀴를 따라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지그시 눌러가며 마사지를 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귀 전체를 돌며 1분간 자극해 주세요. 이 세 가지 동작을 모두 하더라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실천하면 귀 주변 혈류가 개선되고 뇌신경이 자극되며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완화됩니다. 이 루틴은 단순한 귀 마사지가 아닙니다. 전정기관과 뇌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는 뇌 건강 운동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몸의 중심을 유지하고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귀 자극은 두통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귀 주변에는 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두피와 얼굴 근육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귀를 자극하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스트레스와 긴장이 줄어들며 심리적인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는 자율신경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를 자극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심장 박동, 호흡, 혈압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처럼 귀 자극은 단순한 청각 자극을 넘어서 신체 전반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루틴입니다. 실제로 귀를 자주 자극하는 분들은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또렷해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수요일 귀 자극 루틴, 이제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일 루틴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손끝만으로도 충분히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거울 앞에 서기 전, 하루를 시작하는 첫 5분 동안 이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몸의 중심이 잡히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은 귀를 깨우는 날입니다. 귀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목요일 루틴, 후각 자극을 통해 뇌를 깨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일별 뇌 건강 루틴 중 네 번째 날, 목요일 루틴인 코 자극, 즉 후각 자극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는 숨을 쉬는 기관일 뿐 아니라 후각이라는 감각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마와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부위는 냄새와 기억을 함께 처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냄새를 맡으면 예전 기억이 떠오르거나 특정 감정이 생기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후각은 뇌의 감정과 기억 기능을 자극하는 매우 중요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각 기능은 점점 저하됩니다. 60대부터는 후각신경세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70대가 되면 감각 자체가 무뎌지면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냄새를 못 맡는 것이 아닙니다. 후각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됩니다. 치매 초기 환자의 절반 이상이 후각 감퇴를 먼저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여러분께 후각 자극 루틴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침마다 코를 자극하는 루틴만 실천해도 뇌가 활력을 얻고 기분이 안정되며 기억력도 향상됩니다. 72세 박정순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요즘 부엌 냄새도 잘 안 나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한 날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후각 자극 루틴을 권해드립니다. 냄새를 자극하면 기분을 좋게 만드는 뇌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께는 아침마다 아로마 향을 맡는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준비물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즐겨 쓰는 비누나 허브차, 과일 껍질도 좋습니다. 향을 맡는다는 행동 자체가 뇌에 자극을 줍니다. 박 여사님은 일주일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아침마다 향을 맡으니 기분이 편안해져요. 냄새도 점점 잘 느껴지는 것 같고 밥맛도 돌아왔어요. 이처럼 후각 자극은 작은 변화 같지만 뇌 기능에는 큰 자극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코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양손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콧등을 위아래로 천천히 문지릅니다. 이 동작을 30초간 반복하면 코 주변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엔 콧망울 옆 움푹 들어간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 부위는 비강과 연결된 신경점으로 후각을 자극합니다. 10초간 누르고 천천히 손을 떼는 동작을 3회 반복해 주세요. 그 다음 단계는 향기 자극입니다. 좋아하는 향의 오일이나 티백 또는 과일 껍질을 준비합니다. 코에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1015cm 거리를 유지하세요. 천천히 코로 향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서 향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뇌는 그 자극을 감지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후각 자극을 반복하면 뇌의 해마와 편도체가 자극을 받아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후각을 자주 자극하는 분들은 기억력 저하가 더디게 진행되고 감정 조절 능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냄새를 자주 맡는 습관은 미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음식 맛을 더 정확하게 느끼게 되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니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식욕 저하와 감정 불안이 자주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5분만 시간을 내어 코를 자극해 보세요. 코 주변을 마사지하고 향기를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단순하지만 뇌 전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루틴입니다. 특히 매일 다른 향기를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 유자, 로즈마리, 감귤, 녹차 등 자연 향기일수록 뇌 자극의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코를 자극하면서 깊은 호흡을 함께 하면 호흡 조절을 통해 자율신경계도 안정됩니다. 이처럼 코 자극 루틴은 후각, 호흡, 뇌 자극을 동시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목요일은 코를 통해 뇌를 깨우는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내일부터 이 루틴을 직접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쉽고 간단한 루틴이지만 뇌 건강에 확실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가지 루틴을 묶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 자극, 발 자극, 그리고 호흡 자극까지 뇌를 위한 실천 루틴이 모두 담겨 있으니 꼭 함께 따라와 주세요. 오늘은 요일별 뇌 건강 루틴 중 5단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실천하는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루틴은 손과 발, 그리고 호흡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간단하지만 뇌 자극에 매우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먼저 금요일 손 자극 루틴입니다. 손은 뇌와 가장 밀접한 부위입니다. 손끝은 뇌에서 가장 많은 신경이 분포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것은 곧 뇌를 자극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손가락을 자극하면 전두엽과 운동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루틴은 하루를 시작할 때 손끝부터 뇌까지 자극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69세 최연숙 여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최근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고 물건을 자주 놓치는 증상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큰 질환은 아니었지만 손끝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고 뇌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손 자극 루틴을 알려드리고 2주 후 최 여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글씨도 또렷해졌고 손이 민첩해졌어요. 이처럼 손을 자극하면 뇌의 움직임이 함께 개선됩니다.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반대 손가락 끝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각 손가락을 10초간 누르고 천천히 떼세요. 그 다음 손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 전체를 마주 대고 비비는 동작을 30초간 반복합니다. 이 과정을 한 번에 하면 약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루틴, 발 자극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말초 신경이 모여 있는 부위입니다.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발바닥에 몰려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전신과 연결되어 있어 발을 자극하면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발바닥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는 부위로 혈액순환을 돕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2세 이만수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저를 찾으셨습니다. 약도 주사도 큰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한 발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주 후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만졌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허리 통증도 줄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졌습니다. 이처럼 발 자극은 뇌와 신체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천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발을 1분간 담가 주세요. 이때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발가락도 하나씩 당기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각 발가락당 10초씩 양발 모두 실시하면 충분합니다. 이 동작은 말초 혈액순환을 돕고 부종도 줄여줍니다. 또한 기분이 상쾌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루틴 호흡 자극 루틴입니다. 호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이지만 의도적으로 조절하면 뇌에 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심장 박동, 소화 기능, 혈압 조절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호흡을 조절하면 뇌파도 안정되며 스트레스가 줄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80세 김정수 어르신은 불면증과 불안감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호흡 루틴을 3주간 실천하신 결과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기분이 차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드는데 시간이 덜 걸려요. 아침에 눈을 떠도 덜 피곤하고 머리가 맑아요. 이처럼 호흡 루틴은 수면과 감정 안정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을 곧게 펴고 편안히 앉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서 호흡에만 집중해 주세요. 호흡의 흐름을 느끼고 다른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호흡만으로도 뇌는 다시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주말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호흡 루틴을 일요일에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요일은 한 주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하는 날입니다. 이 루틴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뇌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손, 발, 호흡을 활용한 뇌 자극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전체 루틴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체 루틴을 정리하고
일주일 실천표와 함께 마무리 가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6단계 시간입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뇌를 자극하는 다양한 루틴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그 루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요일별 뇌 건강 루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눈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아침 햇빛을 보고 눈동자를 움직이며 시각을 통해 뇌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화요일은 혀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혀를 움직이며 전두엽을 자극하고 말하기와 기억력을 회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수요일은 귀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귓불과 귓바퀴를 마사지하며 전정기관을 자극해 평형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목요일은 후각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코 주변을 마사지하고 향을 맡으며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루틴이었습니다. 금요일은 손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손끝을 누르고 움직이며 뇌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토요일은 발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발바닥을 마사지하고 발가락을 움직이며 말초 신경과 순환계를 활성화했습니다. 일요일은 호흡 자극 루틴이었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뇌파를 안정시켰습니다. 이 7가지 루틴은 각기 다른 감각을 활용합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일주일 동안 다양한 뇌 부위를 골고루 자극합니다. 이 방식이 반복되면 뇌는 더 이상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각각의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지 간단한 실천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눈 자극, 햇빛 보기 1분, 손바닥으로 눈 덮기 30초, 눈동자 회전 운동 1분. 화요일 혀 자극, 입안에서 혀 돌리기 10회, 볼 안쪽 밀기 10초씩, 혀 내밀기 5회 반복. 수요일 귀 자극, 귀 전체 문지르기 30초, 귓불 당기기 10회, 귓바퀴 마사지 1분. 목요일 코 자극, 콧등 마사지 30초, 콧망울 누르기 3회, 향기 자극 호흡 5회. 금요일 손 자극, 손가락 끝 누르기 10초씩, 손 벌리기 오므리기 5회, 손바닥 비비기 30초. 토요일 발 자극, 발 담그기 1분, 발바닥 마사지 1분, 발가락 당기기와 회전 각 10초. 일요일 호흡 루틴, 곧게 앉기, 코로 4초 들이마시기, 입으로 6초 내쉬기 5회. 위 루틴을 하루에 단 5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모두 합해도 일주일에 35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되살리고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까지 회복시켜 줍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루틴만, 내일은 화요일 루틴만 하셔도 좋습니다. 점점 익숙해지면 하루에 2가지, 3가지씩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일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회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 루틴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기억력의 회복, 어지럼증의 완화, 집중력의 향상, 그리고 무기력했던 하루가 활력 있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5분 나의 뇌에게 선물하는 시간. 이 루틴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